안녕하세요. 한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5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5회 실습 파일 여셔가지고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문제를 보시고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A1부터 H1 영역은, 즉 A1부터 H1 영역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범위를 잡아주시고 선택 영역 가운데로 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죠. 이때는 맞춤에서 자세히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가로에 보시면 선택 영역 가운데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셀 병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운데로 텍스트가 이동하게 되겠죠. 자, 글꼴은 궁서체예요. 글꼴은 궁서체, 엔터. 자, 그 다음에 크기는 17하고 엔터. 자, 밑줄 이중실선 회계형인데요. 여기 밑줄 보면 회계형이 없죠. 이때도 역시 글꼴에서 자세히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밑줄에 보면 회계형이 있습니다. 이중실선 회계형. 이걸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중실선 회계형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A3부터 H3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셀 스타일은 홈에 있습니다. 홈에 이 스타일이 셀 스타일인데요. 강조색 2에 40%잖아요. 자세히를 눌러서 강조색 2 중에 40% 강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 줄게요. 자, 3번에 보면 이제 H16셀에 여기에다가 H16셀에다가 메모를 삽입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새 메모와 새 노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로 되면서 이 새 메모로 하면은 이렇게 메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새 노트로 하면 기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게 새 노트로 되어 있으면 새 노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게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자, 여기서 백스페이스 바로 지워주시고요. 여기다가 3월 급여 지급 총액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자,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외곽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들어갈게요. 맞춤에 보면 맞춤 탭에 자동 크기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메모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4부터 H16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위에서 네 번째 천 단위 구분기호 요거를 해주시고요. 자, 1000의 배수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쉼표를 하나 딱 이렇게 해주면 세 자리가 숨겨지죠. 만약에 2개 하면 6자리가 숨겨져요. 그래서 쉼표 하나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쌍따옴표 1000원을 입력하고 쌍따옴표.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서식이 변경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A3부터 H16까지 전체 지정해 주시고 홈 탭에서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선택해 주세요. 자, B16부터 D16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X 모양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홈 탭에서 테두리에서 다른 테두리 들어가신 다음에 테두리 탭에서 왼쪽 대각선과 오른쪽 대각선 클릭해서 설정해 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동해서 고급 필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급 필터는 조건을 먼저 입력해야 되는데요. 조건은 A16셀에다 입력하래요. 조건 문제를 봤더니 중간고사가 70점 이상 80점 이하이거나 기말고사 점수가 80점. 여기는 AND고요. 이거는 OR로 해주면 돼요. 중간고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어디다가 해야 되죠? A16셀에다가 중간고사 컨트롤 C, 컨트롤 V. 중간고사가 2번 나와요. 처음에 보시면 70점 이상이면서 89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기말고사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다가 이거나니까 이 밑에다 써야죠. 80점 이상. 자, 그래서 AND와 OR가 있는 이 두 개는 AND고요. 기말고사는 OR예요. 학번, 성명, 성별, 총점을 여기다가 이제 위치해야 되겠죠. 학번 누르시고 컨트롤 눌러서 성명, 성별, 총점 선택해서 컨트롤 C, A21셀 클릭, 컨트롤 V. 자, 우리는 이제
고급 필터를 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시면 데이터에서 고급을 눌러서 다른 장소에 복사. 자, 목록 범위 다시 지정할게요. A3부터 F13셀까지. 조건 범위 A16부터 C18셀까지. 복사 위치 A21부터 21만 선택하면 안 돼요. 이때 다 썼으니까 우리 D21까지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범위가 맞게 지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 됐으면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네요. 자, 이번에는 계산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계산작업 문제 1번 봐보도록 할게요. once는 우리 월을 추출해주는 함수죠. if는 조건 함수고요. 그래서 접수일에 이제 once를 해야 되겠죠. once로 월을 추출했는데 그게 1월부터 6월이면 수시, 월을 추출했는데 그 9월이면 정시, 나머지는 공배. if는 두 번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는 if 만약에 접수일에 월을 출력했는데 이게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소리가 1월, 2월, 3월, 6월까지를 말하는 거죠. 얘를 해당하면 수시고요. if 만약에 월을 추출했어요. 접수일에 월을 추출해서 이게 9월이면 9랑 같으면 얘는 정시를 할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공백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바로 두 번 닫아주고 엔터 쳤을 때 6월이면 수시가 맞죠. 1월도 수시고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쭉 가면 수시 여기 12월하고 7월은 공백이 나왔네요. 9월은 정시로 나갈까요? 그쵸? 답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빈도가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을 합계세를 계산해라 이런 겁니다. 조건에 MOD 싱글이 들어가면 돼요. MOD 싱글. 예전에는 MOD 썼는데 지금은 MOD 싱글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2, 2, 5, 2. 여기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걸 구하는데요. 만약에 MODE 싱글로 해서 이렇게 범위 지정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5가 3개고 2가 3개에서 빈도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요 처음에 입력된 값을 5랑 2랑 빈도수가 같으면 처음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나오는 게 싱글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문제 보시면 은 sum if 자 구입 수량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이잖아요. 조건 함수는 쌍따옴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MOD 써줘요. MODE 싱글 요거 써주시고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얼마냐면 5겠죠. 5가 3개니까. 그러니까 5에 해당하는 102만원, 116만 8천원, 120만 8천원 요거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할 범위가 어디에요? 썸네인지가 구입 총액이다. 그렇지만 얘를 누를게요. 바로 안 닫아줘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면 구해지는 거죠. 자, 원래 우리 조건에다 쌍따옴표 넣는데 이건 함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차 점수가 3위, 여기에 3위가 있겠죠. 1, 2, 3위 이거나 2차 점수가 3위 이내이면 통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3등 안에 들던지 여기서 3등 안에 들던지 그러면 통과입니다. if 오와 랭크가 있는데 무조건 if 오화가 먼저 나와요. if 오화 쓰고 보시면 돼요.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순위를 구할 때요. 랭크로 구하면 되죠. 랭크 EQ 1차 점수 58, B14셀이 B14부터 B21의 범위 F4 눌러줘야 돼요. 여기서 컴마 0은 해도 되고요. 지워도 됩니다. 큰 값이 일단 그쵸. 요게 3위 이내이면 요거 3보다 같다. 1, 2, 3등이고 또 랭크가 나오죠. 2차 점수도 해야 되거든요. 57, C14셀, C14부터 21, F4 바로 닫아주시고요. 얘도 3위 이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앞에 썼으니까 쓸게요. 자, 이렇게 되고 요거를 만족하면 뭡니까? 통과. 그렇지 않으면 다음표 공백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바로 닫고 엔터를 치면 얘는 공백이네요. 이렇게 해주면 통과 이렇게 3위 이내인 사람들이 둘 중에 3위 이내인 사람들이 통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sum if 함수와 절대 참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적의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어떤 성적이냐면 반에 대한 성적의 합계예요. 자, 일반. 자, 일반인 성적의 합계를 구하는 게 sum if죠. 근데 이거 절대 참조를 할 때요. 반과 성적은 절대 참조로 해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sum if는 여기 보면 범위 조건 더할 범위. 반 중에서 일반인 성적의 합계다. 자, 여기에서 고정돼야 될 게 있어요. 반하고 성적은 고정돼야 되고요. 절대참조, 그쵸. 요거. 조건은 고정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는, 그쵸. 이렇게 범위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F4, 요거는 F4 눌러줬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1반과 2반과 3반에 대한 성적의 합계를 구해봤습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들이 좀 곧잘 나와요.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 썸 대신 뭐 써주면 돼요? 에버리지 if 써주면 되죠. 에버리지 if. 지금 얘는 평균을 구하라 이런 식이면 돼요. 그렇죠? 지금은 합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이거 5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에버리지 if부터 구하세요. 무조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출신고별 점수에 대한 학점을 구할 거예요. 이 출신고가 우주고죠. 출신고 중에서 우주고인 점수에 뭐를 구해야 돼요? 평균을 먼저 구해요. 그렇죠? 그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에 따라서 학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Vlookup부터 하면 좀 헷갈리니까 average if 우리 아까 위에서 했던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랑 이어져 있어요. 비슷해요. average if 출신고가 이거 F4 누르고요. 컴마 우주고인 이거는 절대 참조 안 하고요.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엔터 치면 우주고는 95점이에요. 그러면 A가 나와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82.5니까 B가 나오고요. 65점이면 D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한 번 더 꽈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 V루거 여러분들 이게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찾을 값이 돼요. 아까 구했잖아요. 찾을 값. 이게 찾을 값이 되는 거예요. 0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룩업 밸류가 되는 거죠. 이게 룩업 밸류. 이 값을 어디서 찾겠다? 여기서 찾을 거죠. F4, 점수가 1열이고요. 학점이 2열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컬럼 열번호는 2라고 써주고요. 이거 무슨 일치예요? 유사일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A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채워 넣어주면 A, B, D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기출문제 5회 그 계산 작업 5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해서 문합에 대해서 볼게요. 자, 정렬이 또 복잡한 정렬이 나왔네요. 정렬을 먼저 할 건데요. A3부터 F15까지 드래그해서 데이터에서 정렬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구분을 기준으로 정렬할 거예요.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할 거고요. 추가. 자, 부분이 동일할 경우 강사명으로 할 거예요. 강사명은 글꼴색입니다. 글꼴색. 색깔은 0, 112, 912 요거죠. 선택. 자, 위에 표시되도록이니까 위에 표시 냅둘게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렬이 됐습니다. 성인 중에서 색깔 있는 게 위에, 유아 중에서 색깔 있는 게 위에 이렇게 돼 있죠. 범위는 해제하지 마시고요. 데이터에서 부문합을 클릭해 줄게요. 자, 첫 번째 구분별이에요. 정렬을 구분으로 했기 때문에 구분으로 해주시고요. 사용한 함수는 수강료의 평균입니다. 평균을 선택해서 수강료를 체크해 주시고요. 수강료일은 해제해 주세요. 자, 확인을 누르면 1번이 끝났고요. 이제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시면 부분합을 눌러서
합계를 선택해주고 수강료는 해지해주고 모집 인원 체크,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해지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보여줬고요. 아직 안 끝났죠. 이 요약이란 글자를 합계로 바꾸래요. 하나, 둘, 셋. 그쵸? 따로따로 바꿔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 홈에 들어가서 맨 끝에 찾기 및 선택해서 바꾸기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요약을 써줄게요. 그 다음에 바꿀 내용에다가는 합계라고 쓸게요. 그쵸? 말 그대로 요약을 합계로 모두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확인 누르면 다음과 같이 3개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시사항에서 안 한 거 없죠? 자, 이렇게 하면 부문합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데이터 표죠. 데이터 표는 급여의 합계를 계산한 거래요. 그쵸? 급여의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그러면 C9셀에다가 넣으라고 C5셀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식을 복사했고요. 수식을 복사한 부분부터 전체를 드래그해서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클릭합니다. 행 입력 셀에다가는 시급이 행이에요. 그 시급을 선택해 주시고요. 열 보면 이게 세로가 열이죠. 이 시간이 열이잖아요.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 시간을 클릭해 주세요. 시사셀을.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8,500원인데 10시간이다. 자, 8,500원에 10시간이면 요 값이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이 다 일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중에 데이터표 작업이 좀 쉬운 축에 속해요. 자,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으로 이동해서 매크로 작업 문제 볼게요. 매크로의 이름은 결제 비율입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의 이름에 결제 비율이라고 먼저 써주고 확인을 클릭할게요. 자, 이제 결제 비율을 구하면 되는데 결제액 나누기 결제액 합계예요. 이 4셀에다가 는한 다음에 결제액 나누기 결제액의 합계죠. 여기 는이죠. 요 떨어져 있는 이 셀은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죠. 결제 합계는 고정해줘야 돼요. 드래그 해주시면 얘와 같이 얘는 고정이 되게 되죠. 자, 범위는 해제해서 개발도구에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고요. G3부터 H6셀이니까 좀 크네요. G3부터 H6셀에다가 개발도구에서 삽입에 단축 Alt 누른 상태에서 채워 넣어주면 되고요. 결제 비율 선택하고 확인. 글자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나타나네요. 자, 두 번째는 채우기입니다.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로 해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A3부터 E3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14부터 C14 이 부분이죠. 주황, 채우기 주황이에요. 홈에 가서 채우기 색을 주황으로 해주세요. 범위는 해제하고 개발 도구에서 중지. G8부터 H11 영역에, 그쵸? G8부터 H11 영역에 이 부분이죠. G8부터 H11 영역.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삽입해서 도용해서 웃는 얼굴. 여기 있네요. 기본 도용에.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세히 보시면 글자를 쓰란 말이 없어요. 또 습관적으로 여기다 채우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채우기죠. 확인. 자, 이렇게 해주면 결제 비율과 채우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차트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여기 보시면 성인과 유아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행기간을 해지하기 위해서 차트 필터를 누른 다음에 여행기간 체크 해지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1번 됐고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세로 막대형에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더하기 누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체크해 주시면 차트 제목이 나오죠. 여기다가 성인 슬래시 유아 예약 인원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기본 단위죠. 이 단위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소하실 기본 단위에다가 얘를 10으로 지정해 주시고 값을 거꾸로 요 밑에 있어요. 체크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값이 거꾸로 나타나게 돼요. 눈금선을 추가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를 누른 다음에 여기 눈금선에 보면 세로, 기본 세로 체크해 주시면 여기 세로 눈금선이 추가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쪽 끝에 표시해요. 데이터 레이블. 근데 여기 보면 전체를 다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레이블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 요소 누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 체크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고요. 여기 화살표 눌러서 안쪽 끝에 하면 이렇게 안쪽 끝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마지막 계열 겹치기 하기 위해서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이쪽에 있죠. 계열 겹치기는 0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간격 너비는 100으로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5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